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입니다. 부동산 세금 상식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세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가족 잃은 슬픔 속에 이런 것까지 신경 쓰려니 정말 답답하고 머리 아픈데요. 그렇기에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한 만큼 절세가 가능한 부동산 세금. 오늘은 상속세 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준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꿈을 이룬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은 세금 관련 정보 중에서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 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1005조고요.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 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실종 선고는 이제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재산의 상속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 호주 상속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호주 상속제도란 그 호주로 되어 있는 장남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이것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개시가 되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됩니다. 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되는데요. 이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 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 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여기에서 실종 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기준이 5년입니다.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전지에 임한 사람, 전쟁이죠.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또한 추락한 항공기, 웬만해서는 살아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 종지,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상속세란 국세의 하나로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인데 상속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 상속재산의 범위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다음의 물건과 권리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되고요. 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의 사실상의 모든 권리, 주택, 자동차 등 그런 것이 있겠죠. 이 상속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피상속인이란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나타내고요. 상속인이란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상속받은 사람이고요. 이 상속 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법원의 선고일이죠. 유언은요, 사망하기 전에 남긴 의사표시로 사후
상속재산의 분할 및 종속 등을 미리 정한 이 법률 행위입니다. 이 법률 행위는 이 법률의 규정에 맞게끔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최종적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여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여분은 상속인 중 1인이 병간호를 하거나 돌봐주고 살피거나 또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경우 해당 상속인에게 일정 지분을 인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병간호를 했다는 것이나 아니면 재산을 증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유언에 의해서 모든 상속 금액을 어느 한 사람한테 다 주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그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이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남겨두어야 하는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상속인의 개념을 살펴보면요. 이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고요. 법인은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증에 의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하고요. 여기서 이제 태아 부분이 있는데요. 태아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상속 순위를 정하고요.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서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정상적으로 출생하게 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출생하게 되면 상속 재산을 받게 됩니다. 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상속인으로서는 어떻게 누가 인정을 받을 수 있냐? 태아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이성 동복의 형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법률상 이혼이 되지 않았으면 아직은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인지된 혼외자요. 밖에서 낳은 자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양자, 법률상, 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법률상 인정이 된 사항입니다. 또 양자가 보낸 친생 부모도 인정이 되고요. 의외긴 하지만 북한에 있는 상속인도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속인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정모소자죠. 말 그대로 이제 첩의 이제 자식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또 법률상은 혼인이 안 돼 있지만 실제상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의 배우자도 실제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자긴 하지만 이제 유아자, 법률상 문제가 돼 있는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요. 또 이 법률상 이혼을 해서 법률상 이제 남이 된 경우에도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상속 순위를 살펴보면요. 이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다 받게 됩니다. 이 순위를 살펴보시면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죠. 자녀, 손자녀 등이고요. 물론 당연히 여기는 배우자가 있다면 들어가겠죠. 항상 상속인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1순위에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등이 있는데요. 이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 이제 상속인이 되는데 여기서 배우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녀, 손자녀 등이 없을 때는 배우자가 있을 때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이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가 있을 때는 배우자가 이렇게 포함이 되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부모와 조부모 등도 없을 때는 피상속인의 이제 형제 자매가 받게 되는 거고요. 옆에 보시면 1, 2순위가 다 없는 경우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형제 자매도 없다. 그랬을 때는 또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삼촌이나 고모, 이모,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런 쪽의 형제 자매라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1, 2, 3순위가 다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법정 상속분을 보면요. 그 장남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장남이 1이 되는 거고요.
배우자는 1.5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5분의 2를 받고 5분의 3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고요. 또 자녀가 둘이 있고 또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자녀들은 1씩 배분이 되고요. 배우자는 1.5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2를 해서 합하게 되면 3, 4, 5, 6, 7이 되니까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 이렇게 비율이 배분이 됩니다. 밑에 이제 장남,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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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참 그런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만 있는 경우 그럴 때는 부모님이 1씩 가져가고요. 배우자는 지속적으로 1.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속에서는 상속 포기라는 게 있고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도 넘어가기 때문에요. 이 피상속인이 만약에 빚이 있으면 빚도 함께 넘어갑니다. 근데 이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은 때는 이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빚을 모두 갚아야 하겠죠. 이 상속 포기는 상속 재산을 모두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이 3개월 이내죠.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공동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도 상속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둘이 있는데 뭐 아들은 포기를 하고 딸은 포기를 안 하고 받겠다. 이랬을 때는 딸한테 모두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정 승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선에서만 한정해서 승인한다는 뜻인데요. 이 상속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이제 불분명할 때가 있겠죠. 왜냐하면 뭐 법적으로만 꼭 표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차용증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상속받을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상속으로 재산을 1억을 받았는데 빚이 2억이다. 그러면 1억까지만 받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1억까지만 빚을 갚는다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따로 나머지 1억에 대해서 빚을 지진 않습니다. 물론 한정 승인 역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 상속 재산 목록을 이제 첨부해서요. 상속 개시지, 이 상속 개시지라는 거는 고인이 사망한 당시 살았던 마지막 주소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부에서는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때 정부 24 사이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무척 좋습니다. 이 은행이나 금융사실, 국세, 지방세, 미납 여부, 연금 여부, 토지 소유, 자동차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체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입니다. 이거 모르고 무조건 그냥 쓰신 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 생명보험금에 대해서 빚과 연관돼서 또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에 의해서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부모나 자녀나 다른 분이라 하더라도 이 피상속인이 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한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됐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봐서 이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만약에 미리 이 상속재산이 많을 것을 예상한다면 이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종신보험 등을요,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고요, 자녀를 수익자로 해서 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보험료는 자녀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될 듯 하고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알려드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꼭 체크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꼭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네오비 동서남북과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